자, 3반고 기말 학습지 5번째 페이지 1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문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 다음 조건에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 AN에 대하여서 A4, 그러니까 네 번째 항의 최대값은 물었거든. 자, 그렇게 해서 가 조건에 보면 A1과 A3가 같고, 그 다음 나 조건에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러한 조건이 만족이 된대요. 그러면 나 조건부터 좀 번역을 할 건데, 자, 요런 건 2차 방정식 풀어내듯이 풀면 돼. 봐봐. 얘랑 곱했더니 0이래.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얘가 0이거나 혹은 여기 들어오는 얘가 0이란 소리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 그러면 여기서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생각해야 돼. 앞에 게 0이거나 뒤에 게 0이거나. 그럼 앞에 게 0이란 소리는 이런 거겠네. a의 n 플러스 1은 an-3이랑 같다. 즉 다음 항은 직전 항에다가 3을 뺀 값이랑 같거나, 혹은 두 번째 거는 요런 거겠죠. 두 번째 거는 뭐냐면 an 플러스 1은 2an과 같다. 즉 다음 항은 직전 항에다가 몇 배를 해주자? 2배를 해주자. 뭐 굳이 번역하자면 얘는 등차 수열이겠고 얘는 등비 수열이라 봐도 무방할 것 같아. 자, 어쨌든 케이스를 두 가지를 나눠야 되는데 이 문제는 좀 그나마 편한 건 뭐냐면 네 번째 항의 최대값만 구하면 되거든. 그리고 첫 번째 항이나 세 번째 항이랑 같다는 조건을 줬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일일이 좀 다 해봐도 돼. 그러니까 네 번째 항 구하려면 어쨌든 두 번째랑 세 번째를 알아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알아야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와서 네 번째 항을 구할 거 아니야? 그럼 요렇게 볼 거야. 두 번째, 세 번째 항이 요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항이 요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이 요거, 세 번째 항이 요거,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이 요거, 두 번째 항이 요거.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총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케이스, 두 가지 케이스니까 곱해가지고 고배 법칙에 의해서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올 거거든.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는 요런 걸로 봅시다. 위에 게 둘 다 성립한다고 생각할게. 요러한 녀석이 성립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즉 A의 2는 A1-3이고, 그 다음에 A의 3는 A2-3. 여기 위에 첫 번째 수열만 완벽하게 따른다고 생각을 좀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들어오는 A2 자리에 뭘 넣어도 상관없어. 지금 A1-3을 넣어도 상관없거든. 그러면 여기서 A1이 넘어가 버리면 문제 가 조건에서 A1이랑 A3랑 같다 했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는 A1이랑 여기 오는 A3가 사라지거든. 그러면 0은 마이너스 6. 이건 말도 안 되는 식이 나와버린단 말이야. 즉 1번 같은 케이스는 완전 불가능한 케이스가 되겠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를 봅시다. 두 번째 케이스는 수열이 완벽하게 얘만 따른다고 좀 생각을 할게. 즉 A의 2는 직전항 A1에다가 2배를 준 거, 또 그리고 A3도 역시 직전항에다가 2배를 줬다고 생각을 좀 할게요. 자, 그럼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런 게 성립되겠지. A2 자리에 지금 뭘 넣어도 된다? 좀 전에 앞에서 뽑아놨던 2A1을 넣어도 된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A3랑 A1이랑 어차피 같으니까 넘어오면서 A1은 0이 나와. 근데 어차피 A1이랑 A3랑 같으니까 A1은 A3랑 같고 0으로 같다. 이런 식이 세울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지금 찾아야 되는 게 결국 A4거든? 그러면 A의 4는 두 가지 중 하나겠지. 직전항에다가 얼마를 빼거나 3을 빼거나, 혹은 직전항에다가 2배를 주면 되지. 근데 어차피 지금 A3가 0인 상황이니까 3을 빼버리면 마이너스 3이거나 2배를 주면은 A4는 0인 이러한 장면이 그려질 수 있겠다는 거야. 여기까지 동의합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케이스 한번 봅시다. 세 번째 케이스는 이제 하나하나 줄 거야. 첫 번째는 A2는 직전항 A1에다가 3을 뺀 형태이거나 이고, 그 다음에 A3는 직전항에다가 2배를 준 형태라고 생각을 좀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A2 자리에 이번에는 A1-3를 3을 넣을 거라고. 그럼 요 식을 풀었으면 A3는 2A1-3이 되지. 그러면 A3 갖고 넘어오고 마이너스 3 넘겨버리면 결국 A1은
3이 되거든. 근데 A1이랑 A3랑 같다 했으니까 A1, A3가 3으로 같다. 요런 결론에 도달할 거라고. 그럼 결국 나는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A4거든. 그럼 A4는 직전항에다가 3을 빼면 0이지. 요거 또는 직전항에다가 2배를 주면 되니까 6. 요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뽑히겠네.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케이스는 방금 했던 세 번째 요 케이스를 거꾸로 뒤집어 주는 거야. 즉, 이런 거야. 네 번째 케이스는 A2는 직전항에다가 2배를 준 형태이고, 그 다음에 A3는 직전항에다가 3을 뺀 형태라고 생각하자. 그럼 똑같아요, 풀이법은. A2 자리에 좀 전에 뽑아놨던 2A1을 넣자는 거야. 그럼 어떤 식이 나오냐면 A3는 2A1-3 요런 형태가 나올 거라고. 그러면 A3가 넘어가 버리면, 얘 같은 경우는 A3 넘어가면 A1은 A3랑 같고요. 미안해. A1은 3이랑 같다 이런 식 나오겠네. 근데 어차피 A1이랑 3이랑 같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A1이랑 A3랑 3이랑 같다 이런 식 세우면 되겠네. 자,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거는 A의 네 번째 항은 직전항에다가 3을 뺀 0이거나 혹은 직전항에다가 2배를 준 6이겠네. 쌤이 앞에 거 계산을 좀 잘못하고 들어왔네요. 여기 계산을 좀 잘못했지. 여기다 2배를 줘버리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 아니라 마이너스 6이었겠지. 그럼 여기가 6으로 바뀌어야겠네. 그러면 어차피 3 빼버리면 여기가 3으로 들어왔겠고 2배 주면 여기가 12겠네요.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저쨌든 지금 케이스를 총 4가지로 구분을 해가지고 A4를 구해봤더니 A4는 마이너스 3, 0 3, 12, 0, 6 이렇게 6가지 중 하나일 건데 문제에서는 최대값을 물었거든. 따라서 최대값을 물었으니까 네 번째 항의 최대값은 12. 지금 우리 보고 있는 보기에서는 몇 번이? 2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이어서 5번째 페이지의 두 번째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0에서 1 사이래요. 그러니까 정의역을 지금 0에서 1 사이인데 0은 포함하지 않고 1은 포함하는 그런 형태를 준 거고, 0과 1 사이일 때는 무조건 함수값이 3이래. 그 다음에 1일 때는 무조건 함수값이 1이어야 한대요. 그런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의 x 플러스 1이 fx랑 같다는 것을 만족시킨대. 자, 요 형태 중요하죠. 우리 요거 삼각함수 단원에서 많이 다뤘다. 요런 거 보면 뭐라 생각해야 된다? 주기가 얼마인 함수다? 1인 함수라고 생각을 좀 해야 돼. 그러면 fx 함수의 그래프를 약간 그려보면 조금 이해가 빠를 수는 있는데, 그래프를 한번 그려드릴게. 자, fx 함수는 어디에서? 0에서 1까지 가는데요. 대신에 0에서 1까지는 요 사이 값은 항상 얼마여야 된대? 3이어야 된대.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3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0에서 1까지는 요렇게 3인 형태인데 여기는 구멍을 뚫어놔야겠지. 왜냐면 1일 때는 3이 아니라 얼마가 들어와야 된대? 1일 때는 1이어야 된다. 요런 상황이지. 어쨌든 요런 그림의 함수를 지금 원하는 거라고. 이해가 되겠나? 물론 여기도 이렇게 뚫어놔야겠죠? 포함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주기가 1이기 때문에 요러한 그림의 형태가 계속 이제 뒤에 반복이 되는, 계속 요렇게 반복이 되는 요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겠지. 자, 근데 밑에 지금 뭐라 돼 있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3분의 k 곱하기 f의 루트 k 값을 물었거든. 자, 그럼 생각을 하자. 시그마의 정의는 1부터 20까지 다 대입해서 더한다라는 의미거든. 근데 여기 3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그마의 영향을 안 받지. 그럼 쟤를 꺼내도 상관없다고. 즉 얘를 조금 더 이쁘게 간단하게 좀 표현을 하면은 앞으로 3분의 1을 꺼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k 곱하기 f의 루트 k 이렇게 들어온다는 소리겠네. 상황이 이해가 되나?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거 두 개는 따로 뜯으면 안 돼. 이게 더하기 빼기일 때는 하나씩 뜯어도 되는데 곱하기일 때는 절대 뜯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요렇게 3분의 1만 상수만 앞으로 좀 나오는 형태로 쓸 거고요. 그 다음 생각을 좀 하자. 잘 봐. 1에서 20까지 대입을 하는데 정수의 형태로 딱 떨어지면 무조건 1을 갖는다 돼 있거든. 그러니까 정수
형태로 딱 떨어질 때마다 1을 갖겠지. 그러니까 요거 다음엔 2에서 1을 갖고 3에서 1을 갖고 4에서 1을 갖겠지.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f에다가 루트 k 이렇게 써놨거든. 그럼 제가 정수로 딱 떨어지려면 얘는 무조건 제곱수여야 되거든. 그럼 제곱수인 경우를 생각하자. 1에서 20까지 중에서 제곱수인 거 뭐뭐뭐 있어? f의 루트 1, 그 다음에 f의 루트 4 가능하겠지. 그 다음 f의 루트 9가 가능하겠고 f의 루트 16이 가능하겠지. 자, 그러면 어쨌든 f 루트 1도 1일 거고 f 루트 4도 1, f 루트 9도 1, f 루트 16도 1일 거라고. 근데 중요한 건 거기 앞에 k를 곱해놨거든. 그러면 얘는 1 곱하기 1, 얘는 4 곱하기 1, 얘는 9 곱하기 1, 얘는 16 곱하기 1이잖아. 따라서 요 녀석들의 합을 묻는 거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 플러스 4 플러스 9 플러스 16 계산하면 앞에 거 두 개 더하면 5고 뒤에 거 두 개 더하면 25니까 30이 나오겠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 4, 9, 16 요 제곱수들을 제외한 나머지 수들 있지. 1부터 20까지 몇 개만 좀 써볼게. 예를 들어서 f의 루트 2, 그 다음에 뭐 f의 또 뭐 있을까? 루트 3도 되겠지. 정수로 안 떨어지니까. 그 다음 f의 루트 4는 안 되고 루트 5 가능하겠지. 그 다음에 f의 루트 6 가능했고 f의 루트 7, 뭐 f의 루트 8, 그 다음 루트 9 안 되고요. f의 루트 10, 그 다음 f의 루트 11, 그 다음 f의 루트 12, 그 다음 f의 루트 13, 그 다음 f의 루트 14, f의 루트 15, 그 다음 루트 16 안 되고요. f의 루트 17, f의 루트 18, 그 다음 f의 루트 19, 그 다음 f의 루트 20 몇 개만 쓰려고 했는데 쓰다 보니까 어쨌든 다 썼단 말이야. 그럼 얘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요 값들이 다 얼마가 나와야 돼? 얘네는 3이 나와야 되거든. 요 함수 값들이 싹 다 3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네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역시 k가 곱해져 있으니까 얘는 2 곱하기 3, 3 곱하기 3, 5 곱하기 3, 6 곱하기 3, 7 곱하기 3, 8 곱하기 3 해가지고 저기 뭐야 20 곱하기 3까지 들어오는 형태일 거거든. 그럼 얘네의 합은 이렇게 생각하겠네. 어차피 얘네는 3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3으로 묶어버리면 괄호 안에는 2 플러스 3 플러스 5 플러스 쭉쭉쭉 해가지고 20까지 더할 건데 요거 계산이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요렇게 생각을 할게요. 여기 안에 들어오는 요 녀석들의 계산은 1에서 20가지의 합 중에서 좀 전에 위에서 구해놨던 1, 4, 9, 16만 빼면 되지. 그럼 얼마를 빼자는 거야? 30을 빼자는 거거든. 그럼 1에서 20까지 합은 첫 항과 막항 더하면 21이지. 그게 10쌍이 있을 거니까 210일 거라고. 거기다가 30을 뺄 거니까 얼마 떨어지겠다. 얘는 180이 떨어지겠다. 이해가 되겠나? 그럼 그 180에다가 뭐를 곱한? 3을 곱한 형태니까 3 곱하기 180 요렇게 남겨 놓을게요. 즉 처음에 구했던 요 녀석과 두 번째 구했던 요 녀석이 곧 누가 되는 거냐면 요 녀석의 값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나? 근데 중요한 건 그 앞에 지금 얼마를 곱해놨어? 3분의 1을 곱해놨거든? 그럼 괄호 안에는 위에 빨간 색깔 30 플러스 밑에 3 곱하기 180이 계산이 돼야 돼. 그럼 3분의 1을 뿌려주면 앞에 거는 10으로 바뀔 거고 뒤에 거는 약분쳐서 180만 남을 거라고. 따라서 둘이 계산해서 요 문제의 정답은 190이 최종 요 문제의 정답이 되겠다. 자, 그래서 얘들아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쌤이 그냥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함수의 그래프를 표현을 하긴 했는데 사실 그래프를 굳이 그리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f의 루트 2부터 f의 루트 20까지 다 썼거든, 일일이. 근데 막상 생각해보면 1부터 20까지인데 1, 4, 9, 16을 제외한 나머지 값들은 함수 값이 3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1에서 20까지의 합에서 30을 빼자는 계획이 조금 더 빨리 세워질 수는 있거든. 굳이 얘네를 다 쓰진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쌤이 그냥 너희 보라고 일일이 썼을 뿐이지 실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굳이 다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거야. 이해가 되겠나? 그 다음에 여기서 주기가 1이라는 걸 좀 뽑아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학교쌤이었다면 나머지 숫자를 바꾸는 것도 바꾸는 건데 여기 주기를 좀 바꿔서 출제를 하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주기가 바뀌었을 때는 어떤 그림이 나오게 될 건지에 대한 생각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5번째 페이지 3번째 문제 봅시다. 첫째 항이 자연수여야 한대요.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이거나 2분의 1 an이래. 그러니까 다음 항과 직전 항 사이 관계를 준 거죠. 그러니까 점화식입니다. 위에 있는 케이스는 직전 항이 무슨 수일 때 홀수일 때 직전 항에다가 1을 더해달라는 거고, 밑에 있는 식은요, 직전 항이 짝수일 때 절반 나눠달라는 소리네. 그랬을 때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을 더했을 때 40이 되도록 하는 모든 첫째 항의 값의 합을 물었네. 그럼 어쨌든 얘들아,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뭐 100번째 항, 101번째 항을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봐야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만 생각해서 합이 40이 나오도록 만들면 돼. 그럼 이런 거는 다 해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해보고 싶은 케이스는 뭐냐면, 첫째 항부터 그리고 둘째 항 이어서 셋째 항 그리고 마지막 넷째 항까지 유추를 좀 해보자는 거야. 어쨌든 근데 짝수인지 홀수인지는 알아야 어떤 식을 쓸지가 결정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첫째 항이 홀수인 경우랑 짝수인 경우로 나눠 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이 홀수인 경우부터 봅시다. 2k-1이라고 가정을 좀 할게. 그러면 얘는 홀수기 때문에 직전 항에다가 더하기 1을 해달래. 그럼 2k-1에다 더하기 1이니까 2k지. 그럼 2k는 무조건 짝수란 말이야? 근데 위에서 짝수에서는 뭐 해달래? 절반 나눠달래요. 그럼 얘를 절반 나누면 얼마 들어오는데? k 들어오지. 근데 여기서 좀 걸리는 게 k만 남았기 때문에 얘는 짝수인지 홀수인지가 애매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요거를 다시 한번 나눠보면 됩니다. 얘가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 그럼 홀수이면 직전항에다가 1을 더해야 되지. 그리고 짝수이면 직전항을 2로 나눠주기만 하면 돼. 이해가 되겠나? 자, 그렇게 해놓고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거의 목적은 뭐냐면, 여기 들어오는 A2랑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는 A4랑 더해서 얼마가 나오면 40이 나오는 K 값을 찾으러 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홀수인 경우 했으니까 이번에는 짝수인 경우에서 좀 출발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A1이 2K였다고 치자. 그럼 얘는 짝수지. 그럼 짝수는 다음 항의 행보는 어떻게 돼야 돼? 나누기 2해달래. K 값 떨어질 거고. 근데 여기서도 좀 걸리는 게 K가 지금 짝수인지 홀수인지가 애매하단 말이야. 다시 케이스 나눠주면 돼요. 만약 얘가 홀수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직전항에다가 더하기 1. 그 다음 얘가 짝수였다 치면 직전항을 2로 나눠달래. 이해가 되나?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K가 홀수기 때문에 1을 더했지. 그럼 홀수에다 1을 더하면 얘는 무조건 뭐가 되는데? 짝수가 될 거라고. 그러면 그 다음 항은 짝수기 때문에 나누기 2. 즉 2분의 K 플러스 1로 떨어지겠네. 자, 그 다음에 얘가 좀 애매하단 말이야. 2분의 K. 얘가 짝수인데 2분의 K야. 근데 얘가 지금 정확하게 1인지 2인지 뭐 3인지 4인지 짝수인지 홀수인지가 애매하거든. 그럼 또다시 어떻게 하자? 얘를 다시 한번 케이스를 나눠서 홀수일 때 짝수일 때를 생각하자는 거야. 그럼 얘가 홀수라는 거는 직전항에다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K에다가 플러스 1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짝수였으면 절반 나눠달래. 즉 4분의 K가 들어오겠네. 그래봐야 지금 몇 가지 케이스밖에 안 나오냐면 여기 들어오는 요 5가지 케이스밖에 안 나오거든. 즉 얘랑 얘랑 더해서 40 나오는 K 값, 얘랑 얘랑 더해서 40 나오는 K 값, 얘랑 얘랑 더해서 40 나오는 K, 얘랑 얘랑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더해서 40이 나오는 K 값을 찾아주면 돼요. 그러면 얘부터 생각합시다. 이 K랑 K 플러스 1이랑 더했을 때부터 생각하자. 그럼 두 개 더하면 얼만데? 3K 플러스 1이거든. 얘가 얼마가 되는? 40이 되는 K 값을 찾자는 거잖아. 그럼 1 넘어가고 양변 3으로 치면 여기서 K 값 얼마 떨어지는데? 13이 떨어지겠네. 동의하지? 그 다음에 밑에 것도 동일합니다. 2K에다가 2분의 K 더하면 2분의 5K 되지. 2분의 5K가 40이 되길 바란대. 그러면 양변에 5분의 2 곱해주면 여기선 K값 얼마 떨어져? 8이 16이니까 16이 떨어지겠네. 이해가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케이스 봅시다. 밑에 케이스에서는 지금 K랑 얘랑 더했을 때 40이 되는 경우부터 보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더한다 생각하면 그냥 바로 통분해 버릴게.
K는 2분의 2K니까 결국 2분의 2K 플러스 K 플러스 1이니까 2분의 3K 플러스 1 떨어지지. 요게 40이 돼야 된대. 그럼 양변 2 곱하면 80이거든? 그럼 1 넘어가면 79니까 따라서 여기서 K 값은 3분의 79 요렇게 나올 거다. 자, 그 다음 밑에 케이스도 봅시다. 이번에는 K랑 2분의 K 플러스 1이랑 더할 거래. 그러면 K랑 2분의 K 더하면 2분의 3K인가? 그러면 2분의 3K 플러스 1이 40이거든. 그러면 1이 넘어가면 39지. 양변에다가 3분의 1을 곱해버리면 13 곱하기 2 떨어질 거니까 따라서 여기서 K 값은 얼마가 나오겠다. 13 곱하기 2는 26 떨어지겠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케이스죠. 여기서 K에다가 4분의 K를 더해주면 결국 얘는 4분의 5K 되거든? 그럼 4분의 5K가 40이어야 되지. 양변에 5분의 4 곱해주면 8 곱하기 4니까 결국 K 값이 32 떨어지겠네. 자, 근데 지금 K 값 찾는 게 목적이 아니지. 뭐냐면 문제에서 모든 A1 값의 합을 물었거든. 그럼 K에 13, K에 16 넣었을 때 K에 3분의 79, K에 26, K에 32 넣었을 때 첫째 항을 다 찾아야 돼요. 그러면 13부터 좀 넣어볼게. 13 넣어버리면 2K-니까 26 빼기 1. 따라서 여기서 첫째 항은 얼마 나온다? 25가 나올 거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6 넣어버리면 32 빼기 1이니까 31인가? 따라서 두 번째 케이스에서 첫째 항은 31일 거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3분의 79 넣으면 3분의 158인가요? 그럼 3분의 158인데 분명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첫째 항은 반드시 자연수여야 된다 했거든? 그러면 요 케이스에서는 지금 첫째 항이 자연수라는 조건에 위배가 되겠네. 자, 그 다음 K에 26 넣을게요. K 값에 26 넣으면 2배 해주면 여기서 첫째 항은 52 떨어지겠네. 자, 그 다음 K 값에 32 넣으면 첫째 항이 여기서는 64가 떨어지겠네요. 문제에서 뭘 물었냐면 여기 나오는 모든 K 값에 뭘 물었어? 합을 물었지. 그러면 일일이 천천히 더해봅시다. 일단 위에 거 두 개 먼저 더할까? 위에 거 두 개 먼저 더하면 25 플러스 31이니까 56 떨어지지. 밑에 거 두 개 더하면 52 플러스 64니까 110에다가 8이니까 116 요렇게 떨어지겠네. 이해되겠어? 그 다음에 56이랑 116을 최종적으로 더해주면 따라서 요 문제의 정답은 172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얘들아, 아까 첫 번째 문제에서도 요 페이지 첫 번째 문제에서도 동일했었지만 그래봐야 네 번째 항까지만 생각을 하면 되잖아. 그래서 일일이 좀 넣어보는 풀이를 써보는 게 좀 더 직관적이고 좋아요. 이게 좀 약간 특이점이 오는 게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 같은 경우에는 일반항 찾는 게 어렵지 않아. 왜냐면 일정한 규칙대로 더해가거나 일정한 규칙대로 곱해 나가는 형태잖아. 그래서 걔네는 일반항 찾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일반항 자체를 세워버리는 게 좀 편해. 근데 지금 일반적인 수열 같은 경우에는 등차도 등비도 아닌 수열들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의 뭔가 규칙성을 찾기 위해서는 다른 막 엉뚱한 풀이를 쓰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n에다가 1부터 차근차근 대입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형태가 보이게 되어 있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접근성을 높여봅시다. 자, 이어서 다섯 번째 페이지의 마지막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부터 읽어보자. 수열 A에는 둘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형태랑 똑같대요. 그리고 n이 뭐보다 크거나 같은 2보다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1일 때는 지금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야. 모든 자연수 뭐에 대하여? n에 대하여 an 플러스 1. 그러니까 다음 항을 준 거지. 얘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뉜대요. 직전 항에다가 루트의 n 곱하기 a 루트 n. 요거는 루트 n이 무슨 수여야 한대? 자연수여야 한대요. 그럼 루트 n이 자연수라는 소리는 결국 여기 안에 들어가는 n 값이 제곱수여야 된다는 소리지. 그리고 an 자체가 뭐보다 커야 0보다 커야만이 이러한 식이 만족이 된대. 그리고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경우는 직전 항에다가 1을 더해주면 다음 항이 구해진다. 이런 형태네요. 그럼 얘들아 생각해보자. 문제에서 A의 15, 그러니까 15번째 항이 1이 되도록 하는 모든 A1의 값의 곱을 구하랬거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첫 번째 항 찾는 게 목적이란 말이야. 그럼 나는
1부터 일일이 다 넣을 건데 15번째 항이 1이 만들어져야 되거든. 그럼 15번째 항을 만들려면 n에다가 얼마를 넣어야 돼? 14까지 넣으면 15번째 항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일단 루트 n이 자연수여이기 때문에 제곱수여야 된다며. 그러면 1부터 집어넣을 건데 미안해요. 2보다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2부터 집어넣을 건데 2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14까지 자연수 중에서 제곱수는 뭐밖에 없어? 제곱수는 4랑 9밖에 없거든? 그러면 4랑 9를 넣었다는 거는 5번째 항을 만들고 10번째 항을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5번째 항과 10번째 항만 케이스가 두 개로 지금 찢어지는 상황이지, 나머지 그 외의 경우에는 직전의 항에다가 1만 더해주면 된다, 요런 말이거든. 어쨌든 지금 첫째 항을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좀 잡을게. 편의상 첫째 항을 그냥 A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둘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음수 마이너스 1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A가 되겠지. 그 다음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은 직전 항에다가 그냥 얼마를 다 더하자? 1을 더하자는 거니까 네 번째 항까지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 여기까지는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냥 쭉 써내려가면 돼.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좀 생각을 달리 해줘야 돼. 뭐냐면 A의 5, 다섯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가지 케이스로 분리를 좀 해야 돼. 첫 번째는 뭐냐면 루트 n이 자연수이고 an이 0보다 큰 경우에는 위의 경우거든. 그럼 위에 걸 써보자. 얘는 직전항 빼기 루트 4일 거니까 2 곱하기 a 루트 n이니까 a 루트 4지. 즉 A2 이런 식으로 들어올 거고, 밑에 거는 직전항에다가 1만 더해주면 되지. 이번 그 외의 케이스는. 그럼 직전항이 마이너스 A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3 이렇게 들어오겠네. 그 다음에 이 케이스를 빨간색으로 쓸게요. 이 케이스는 직접 우리 계산하고 들어올까? A4는 조금 전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였거든. 근데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2배의 두 번째 항이래. 두 번째 항 마이너스 A였단 말이야. 그럼 얘 계산하면 플러스 2A지. 그럼 2A에다가 A를 빼고 더하기 2를 해줄 거니까 얘는 결국 A 플러스 2라는 식으로 뽑힐 거라고.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써내려갈 거야. A6, A7, A8, A9까지. 왜냐면 10번째 항에서 지금 제곱수가 걸리니까 9까지는 좀 편하거든? 그럼 빨간색 케이스부터 쓸게. 직전 항에다 1 더하면 되니까 A 플러스 3, A 플러스 4, A 플러스 5, A 플러스 6. 그 다음에 파란 색깔 케이스 쓸게요. 파란 색깔 케이스도 똑같아. 직전항에다 1 더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4, 마이너스 A 플러스 5, 마이너스 A 플러스 6, 마이너스 A 플러스 7 요렇게 들어오는데, 자, 그러고 나서 다시 몇 번째 항에서 10번째 항에서 10번째 항 구하려다 보니까 n에다가 9를 넣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도 제곱수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걸린다고. 즉 첫 번째는 요런 경우겠네. A의 9 마이너스 3 곱하기 A의 루트 굴 거니까 세 번째 항이겠지. 그 다음 밑에 거 케이스는 뭐냐면 직전 항에다가 얼마를 더해줌? 1을 더해준 거지. 그럼 빨간 색깔부터 좀 생각을 할게요. 빨간 색깔은 좀 전에 직전 항이 A 플러스 6이었거든? 그럼 여기에다가 1을 더해주면 되니까 여기에서는 A 플러스 7이 들어오겠지. 그 다음 요거 또 한번 다시 계산을 좀 해보자. 제 같은 경우는 직전항이 A 플러스 6이었거든, 빨간색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A3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었단 말이야. 그럼 전개하면 3A 마이너스 3이지. 그럼 3A A 만나서 몇 A? 4A 떨어질 거고 6 빼기 3이니까 플러스 3으로 나오겠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두 가지 케이스로 뜯어서 내려가야 돼. 즉 A의 11번째, A의 12번째, A의 13번째, A의 14번째, A의 15번째 항까지 구할 건데, 위에서 봤던 요 형태를 여기다 쓸 거고 요 형태를 여기다 쓸 거야. 이제는 제곱수가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직전항에다 더하기 1만 하면 되거든. 첫 번째는 4A 플러스 4, 그리고 4A 플러스 5, 그 다음 4A 플러스 6, 4A 플러스 7, 4A 플러스 8까지 들어오겠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7에서 출발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A 플러스 8, A 플러스 9, A 플러스 10, A 플러스 11, A 플러스 12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형태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파란 색깔 경우를 좀 쓸게. 잘 따라와봐. 조금 전에 A10에서 다시 한번 나뉘었지. 그런데 지금 내가 쓴 거는 빨간 색깔 케이스만 썼거든. 그럼 파란 색깔 케이스는 요런 거겠네. 동일하게 A9 마이너스 3 곱하기 A3. 그 다음 밑에 거는 아까 9번째 항의 파란 색깔은 마이너스 A 플러스 7이었거든. 직전 항에다 1 더해주면 여기는 마이너스 A 플러스 8 요렇게 들어오겠네.
동의하지. 그 다음 얘도 계산해놓고 좀 들어오자, 이번에도. 그럼 쟤는 조금 전에 9번째 항이 마이너스 a 플러스 8이었잖아. 근데 마이너스 3 곱하기 세 번째 항은 좀 전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었거든, 초반에. 그럼 뿌려주면 3a 마이너스 3이죠. 이해가 되나? 그러면 요거 계산해버리면, 얘 계산해버리면 결국 2a 플러스 5 요런 형태로 나오겠네요. 그럼 이번에도 하나씩 씁시다. 자, 11번째 항,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쓰고 얘를 이어서 좀 쓸게요. 직전항에다 1씩 더해주면 되니까 다음에 오는 애는 2a 플러스 6, 그 다음에 2a 플러스 7, 2a 플러스 8, 2a 플러스 9, 2a 플러스 10까지 들어오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문장 써봅시다. 여기 들어오는 건요, 마이너스 a 플러스 8에다 1씩 더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9, 마이너스 a 플러스 10, 마이너스 a 플러스 11, 마이너스 a 플러스 12, 마이너스 a 플러스 13.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 써놓은 요거 두 개,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써놓은 요거 두 개가 15번째 항인데 얘네가 얼마가 되는? 1이 되도록 하는 모든 a 값, 1이 되도록 하는 모든 첫째 항의 값의 곱을 물었거든. 자, 그럼 첫 번째 4a 플러스 8부터 가볼게. 자, 4a 플러스 8이 1이 돼야 된대. 그러면 8 넘어가면 4a는 마이너스 7이지. 따라서 이때 a 값은 마이너스 4분의 7 요렇게 떨어지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따져야 될 거는 a 플러스 10이네. a 플러스 12가 1이 돼야 된대. 그럼 10이 넘어가면 여기서는 a 값이 바로 나오네. 마이너스 11로 뽑히겠죠. 그 다음 들어와야 되는 건 2a 플러스 10이네. 2a 플러스 10이 1이 돼야 된대요. 그럼 얘 넘어가면 2a 값은 마이너스 9인가? 그럼 양변 2로 쳐버리면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9로 떨어지겠네. 자, 그 다음 케이스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3이 1이 돼야 되거든. 그럼 넘어가면 마이너스 10이니까 여기서 a 값은 12 요렇게 총 4가지가 떨어질 건데 조심해야 될 거는 확인을 좀 해줘야 돼. 뭘 확인해야 되냐면 잘 봐. 루트 n이 자연수이면서 an이 양수인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 그럼 봐봐, a가 마이너스 4분의 7일 때 여기다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4분의 7에다 2 더하니까 얘는 양수 되지. 그러니까 얘는 가능한 케이스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1을 넣어버리면 여기다 마이너스 11을 넣어버리면 여기다 마이너스 10을 그냥 직전항에 넣어야 되지. 그럼 다음 첫 번째 거 다시 해보자. 마이너스 4분의 7을 여기 넣어버리면 어차피 얘는 양수가 나오니까 가능한 케이스고, 그 다음 마이너스 11을 여기다 넣어버리면 어차피 얘도 양수니까 가능하지.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음수가 나와야 되거든. 왜냐하면 여기 파란 색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다 넣어버리면 플러스 더하기 플러스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양수가 나와버리면서 만족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얘는 버려줘야 돼요, 지금. 얘는 버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12를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12 플러스이니까 마이너스 10이지. 즉 음수 값이 나올 거라고. 따라서 가능한 첫 번째 항 A1 값은 요렇게 세 개겠네. 그럼 요거 세 개를 다 곱하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계산을 좀 합시다. 마이너스 4분의 7 곱하기 마이너스 11 곱하기 12지. 그러면 얘랑 약분치면 1, 3이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이랑 마이너스 11 곱하면 77에다가 3을 곱하니까 얘는 210에다가 21을 더하면 되니까 결국 요 문제의 최종 정답은 231이 최종적으로 정답이 되겠다. 자, 그래서 얘들아 이 문제 보면 중간중간에 제곱수가 되는 케이스에서도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누다 보니까 총 4가지 케이스가 나왔고, 결과적으로 4가지 케이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직전항이 양수여야만이 요 위에 케이스가 가능한데 양수인 거 따지고 음수인 거 따지다 보니까 여기 한 케이스는 버려줬어야 됐지. 그 다음 남아있는 요거 3개의 곱을 구하라 했으니까 231. 그래서 요거는 천천히 얘들아 영상 보면서 여러분도 하나씩 써가면서 따라오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용이할 것 같아요.